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부자 되는 지름길을 알려드릴 승리하는 투자 방법 위너리치입니다. 주식, 외환, 코인 등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영상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정보방 링크를 통해 1:1 스터디방 입장하여 실시간 대응받으시고 영상 알림 설정하셔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떨어져도 매수라는 말을 참고하셨다면 반복적으로 수익 쌓으면서 재미들 보셨을 겁니다. 모든 하락에서 반등이 나오며 꾸준한 우상향하면서 작고 빠른 수익 챙길 수 있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재회동이 한국 시간 기준 새벽 4시로 내정되면서 현재 시장은 관망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옐런의 거듭된 디폴트 경고와 바이든 측의 긍정적인 답변에 반해 선을 끄은 메카의 하원 의장이 첨예한 대립이 보여지면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향방은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에서는 결국에는 부채한도 상한이 이루어질 거라 예상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917년 시작된 제도에 따라 연방정부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의 요청에 의해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78차례나 이루어질 정도로 의회에서 비교적 일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중 49번은 공화당 대통령 하에서 29번은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 각각 시행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채 한도를 둘러싼 논쟁 또한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채 한도에 도달하자 의회에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 증액을 요청했지만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일자리를 파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오바마 정부의 흥청망청한 지출을 끝내겠다며 협상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버립니다. 이로 인해 이미 부채 한도를 초과하고 보유한 현금 예산마저 떨어진 연방정부는 공무원과 병사들의 임금 체불과 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디폴트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향후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정부와 의회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은 고조됐고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면서 주가는 급락하였으며 S&P 500은 7월 22일부터 16.8%의 폭락과 6개월 동안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는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사상 처음으로 미국 국채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고 이후에도 의회와 정부 간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2013년 이후에만 7차례나씩이나 의회는 부채 한도 증액을 유예시키면서 기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1979년 채무를 연체해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 빠진 것을 제외하면 부채 한도 증액 실패로 미정부가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부채 한도 협상 논쟁이 2011년 오바마 정부 당시의 신용등급 하락 사태 이후 가장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2011년 당시에는 다수의 강경보수파 의원들이 막판까지 협상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현재에도 주요 상임위원회의 포진의 영향력이 커져 있는 상태이며 최근 부채 한도 협상에서도 메카시 하원의장은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정부의 재량지출 규모를 지난해 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강경보수파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부문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한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조건 없는 한도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바이든 정부의 부채 부담도 커지며 지난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늘어난 정부 부채 규모는 약 8조 달러를 초과하였고 결국 정부 누적 부채는 31조 원을 돌파하고 정부 부채 비율도 22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123.6%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 또한 커지고 부채 한도 증액이 이뤄져도 향후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최근 재무부의 특별 조치 시행으로 부채 한도 협상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역사상 협상 실패로 디폴트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언젠가 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재무부 특별 조치 시한인 6월 초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도 연방정부가 곧바로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장의 공포가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초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을 뿐더러
6월 초 이전에 부채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디폴트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협상은 결국 호재로 작용하지만 이 정치적인 연극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어려운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과 미국 단기 국채 가격은 급등한 반면 금융 불안 심리가 충분히 완화되기까지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불안 심리가 가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개인의 감에 의한 투자가 지속될 때 크게 손실입기 쉬운 장입니다. 하루하루 영상 참고하시면서 수익을 봤으면 받지 못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지 않고 한두 번의 시련과 고난으로는 누적된 데이터와 축적된 경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시장의 해석과 차트의 해답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방 입장하셔서 큰 돈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스터디방의 입장은 영상 하단 링크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입장 진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서 빠르게 시황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자되는 투자 위너리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